분명히 예정돼 있던 경기였습니다. 모두가 기다렸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 예고됐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송 편성표를 켜는 순간 안세영의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계는 사라졌고 설명은 없었으며 공중파는 침묵했습니다. 왜 하필 안세영이었을까요? 단순한 편성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확인된 사실을 단정하지 않고 사라진 중계의 흐름과 그 뒤에 숨겨진 정황들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지금부터 공중파에서 증발해버린 그 순간의 진짜 이유를 추적해보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너무 조용한 밤을 보냈습니다. 세계 랭킹 1위가 코트 위에서 역사를 완성하던 순간 대한민국의 거실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환호도 없었고 해설도 없었으며 채널을 돌리다 멈춰 서게 만드는 장면조차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 안세영의 결승전은 분명 존재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볼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왜 세계 최고 선수의 결정적 순간은 TV에서 사라졌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방송사를 비난하기 위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공영방송은 왜 존재하는 가스포츠 중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시청률과 계약 공공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이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안세영의 결승전이 방송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핵심입니다. 무대는 완벽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과 세계 랭킹 2위 왕지희의 맞대결, BWF 월드투어 파이널 결승이라는 시즌의 정점 기록과 상징성과 경쟁 서사가 모두 갖춰진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숫자로도 설명됩니다. 74회의 랠리가 이어진 포인트, 1시간 30분을 훌쩍 넘긴 경기 시간. 마지막까지 흐름을 예측할 수 없었던 승부. 이건 단순히 잘한 경기가 아니라 세계 배드민턴 역사에 남을 만한 밀도의 경기였습니다. 결과는 더 분명했습니다. 안세영은 이 승리로 시즌 11번째 우승을 확정지었고 이는 여자 단식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시즌 상금 100만 달러 돌파, 60경기 이상을 치른 선수 가운데 최고 승률, 세계 랭킹 1위의 위상을 수치로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기가 갖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흥행 선국가 대표성, 역사적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장면을 TV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문제의 본질은 분명해집니다. 이 경기가 부족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문제는 경기의 가치가 아니라 그 가치를 누가 판단하고 누가 배제했느냐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가장 흔히 제시되는 설명은 중계권입니다. 이미 중계권이 유료 채널에 넘어갔고 공중파는 개입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 스포츠 중계는 패키지 계약으로 움직이며 법적 권리는 명확합니다. 이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유일 뿐 충분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은 단순한 컨텐츠 사업자가 아니라 공적 책무를 가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모든 경기를 중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만큼은 예외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랭킹 1위 한국 선수의 결승전 종목 역사를 다시 쓰는 기록에 완성 국민적 의미를 가진 순간이라면 적어도 공공접근의 장치는 고민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편성표에서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공영방송의 딜레마를 보게 됩니다.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편성 판단은 시청률과 광고 효율 리스크 관리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입니다. 스포츠 역시 이제는 공공재가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로 계산되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축구와 야구 이미 검증된 시청률을 가진 종목이 우선되고 그 외의 스포츠는 언제든 밀려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판단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중요한 것은 기준이 어디에 놓여 있었느냐입니다. 그날의 결정 기준은 국민이 아니라 데이터였고 역사성이 아니라 예측 그래프였으며 함께 볼 권리가 아니라 계약 안정성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안세영이라는 선수의 특성도 겹칩니다. 그녀는 미디어 친화적인 스타가 아닙니다. 광고를 최소화했고 예능 출연도 거의 없었으며 인터뷰에서도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운동에 집중하고 싶다는 말썽적으로 증명하겠다는 태도. 이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방송 구조 안에서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노출이 적고 서사가 반복되지 않으며 프로그래머하기 어려운 선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쉽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위대한 선수일수록 가장 조용해지는 구조입니다. 결과는 압도적인데 이야기는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역설, 이것이 안세영이 놓인 위치입니다. 세계 1위이지만 가장 조용한 스타 역사적 순간을 만들지만 그 장면은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으로 흩어집니다. 이것이 가져온 손실은 단순히 시청 기회 하나가 아닙니다. 공동의 기억을 만들 기회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역사는 기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고 함께 숨을 멈추고 함께 환호할 때 비로소 집단의 기억이 됩니다. 그날의 결승전은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검색 결과로만 그 장면을 접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줄 롤모델의 장면도 사라졌습니다. 스포츠의 가치는 설명이 아니라 장면으로 전달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선택 승부를 마무리하는 침착함은 직접 봐야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날 많은 가정에서는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침묵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조용히 사라진 장면은 문제로 인식되기 어렵고 문제로 인식되지 않은 구조는 반복됩니다. 다음 역사적 순간도 같은 방식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합니다. 공영방송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시청률을 위해서, 인가 계약을 위해서, 인가 관행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여전히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안세영의 결승전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경기가 월드컵 결승이었다면, 만약 이 선수가 축구 스타였다면 같은 선택이 내려졌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채널을 헤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TV 앞에 모여 앉아 그 순간을 함께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다음 역사적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다시 같은 선택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만큼은 다시 함께 볼 것인가를 묻는 현재형 질문입니다. 안세영의 결승전은 끝났지만 그날의 침묵이 던진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우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순간을 조용히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세영의 경기가 사라진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건 단순한 방송 사고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중계권 편성 구조 스포츠의 상업적 가치 그리고 누가 선택되고 누가 배제되는가에 대한 질문까지 이 사건은 한 선수의 경기를 넘어 스포츠가 어떤 기준으로 보여지고 기록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스포츠 월드 TV는 계속